네, 안녕하십니까. GJR RV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저희가 롤러팀 제피로 플러스 2파사 TL 모델을 리뷰를 계속 연편으로 지금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외관, 실내, 주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행, 실내, 외관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하면서 이렇게 놓치신 부분들을 막 질문으로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외관적인 부분들은 뭐 상당히 수려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먼저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다 이탈리아에서 완성차로 제작해서 국내에 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옵션만 국내에서 추가하는 거예요. 문의 전화를 주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십니다. 배터리가 몇인가요? 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국내 제작 모터홈이나 국내 제작 캠핑카들은 제작하면서 배터리나 그런 것들을 기본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지만 이 차량은 완성차로 와가지고 옵션을 넣는 시스템이에요. 고객님들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은 옵션을 이러한 부분을 넣으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완성차로 온 차에다가 고객님이 원하시는 옵션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롤러팀 제피로 플러스의 재원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장과 전고와 전폭을 한번 살펴보죠. 전장은 7m 45cm예요 7m 45cm면 카라반으로 따지면은 500급 중반이 넘는 사이즈예요. 그러면 실내도 500급 중반이 넘느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살짝 좁습니다. 근데 하지만 얼추 500급 초반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이 수입을 되는 공간부터 계산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500급 초에서 500급 중간 사이 정도의 길이를 말을 해요. 전형적인 C타입의 길이죠. 전고 2m 95cm예요. 근데 여기다가 옵션을 에어컨을 하시면 약 한 30cm 정도가 올라가니 3m 한 25, 3m 30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폭 2m 35cm예요. 유럽형 카라반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높이는 차체에 캐빈을 올린 거기 때문에 높이는 이제 높아요. 대부분의 유럽형 C클래스 타입의 모터홈들은 다 이 정도 사이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간혹 미니형은 있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롤러팀 제피로 플러스 284 TL 모델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 색상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순백색은 아니고 회색도 아니에요. 아주 미색에 가까운 그레이인데 이 미색에 가까운 그레이가 차량의 이 고급함을 조금 더 높인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실내 리뷰 때 여러분들한테 왜 침실의 위치가, 침실의 포지션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짜라잔, 어떤가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얘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80%는 박수를 치실 겁니다. 20%는 왜 저게 뭐 어때서 그렇다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왜 80%가 박수를 치시냐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모터홈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에요. 모터홈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적재 공간의 부재예요, 여러분들. 적재 공간의 부재가 모터홈을 운영하는데 스트레스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뒤에 박스도 달고 막 이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빵! 끝에서 끝까지 그냥 빵 하고 나눴습니다. 적재 공간에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넓고 심지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요 1200이 조금 안 돼요. 1m 20, 1m 10몇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높이가. 여러분들 웬만한 스쿠터 그냥 실려요. C클래스 모터홈들이 유럽 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레이아웃 형태들이 이 레이아웃입니다. 왜 보편적으로 갖겠어요? 그거 맞아요. 적재 공간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왜 롤러팀이 왜 명품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적재 공간에도 히팅 시스템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을 일이 없어. 여기도 난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청수 관련으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제작 모터홈들은 청수가 뭐 몇백 리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청수에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수에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십니다. 이쪽 공간도 청수를 확장시켜서 장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약간 좀 또 흥분했어요. 또 이렇게 리뷰하면서 약간 흥분했는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흥분을 왜 안 할 수가 없냐면은 이런 안쪽에 짐을 고정하는 플레이트들이 다 있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모터홈이라고. 저희가 옵션을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외부 TV도 옵션으로 장착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뒤편에서 한번 서비스 도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라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꺼내고 싣기가 너무 편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놀러팀의 최고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른 곳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차고가 높아. 그러니까 엉덩이 닿는다 뭐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고가 높습니다. 밖에 보세요. 보시면은 16인치 휠을 적용시켰습니다. 불드로의 75에 16이니까 전형적인 3일차 사이즈이긴 해요. 제가 바퀴 관련해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 놀러팀에 만들어지는 샤시는 모터홈 전용 샤시로 제작된 샤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차에다가 모터홈 캐빈을 빡 올린 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샤시에다 캐빈을 올린 거예요. 이게 차이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차, 그냥 일반적인 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는 같은 선상에 위치합니다. 일렬로 같은 선상에 위치해요. 그런 일반적인 차량에다가 캐빈을 올리면 요 캐빈과 휠 하우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가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죠. 그게 국내 모터홈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들인데요. 모터홈 전용 샤시가 아니라 일반 샤시에다 캐빈을 올려서 그래요. 바퀴가 안쪽으로 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행 안정성에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모터홈 전용 샤시로 제작된 모터홈들은 어때요? 뒷바퀴가 앞바퀴와 일렬에 위치하지 않아요. 확 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빈과 바퀴가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놀림과 측풍에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모터홈 전용 샤시로 만들어진 모터홈들과 그렇지 않은 모터홈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화장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실을 많은 분들이 유럽형 모터홈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품질 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장실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모터홈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블랙 탱크라고 불리는 탱크에 담아요. 근데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77, 80리터 막 뭐 그럭치그로 90리터 막 이렇게 큽니다. 그건대로 장점이 있어요. 왜? 자주 안 버려도 돼요. 여행을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다 그냥 계속 하셨다가 와서 한 방에 처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나는 그냥 바로바로 짧게 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블랙탱크 타입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지만 블랙탱크 타입이 뭐 전혀 그 탱크를 모아놨다 사용하는 그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조금씩 버릴 수도 있어요. 유럽 모터홈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화장실이다. 왜? 카세트 타입이에요. 카라반처럼 그때 쓰고 바로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카세트를 위치합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시고 얘만 똥 해가지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근데 용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성인 기준으로 2인이 이틀 정도는 충분히 쓰십니다. 3일째는 개인 편차에 따라 틀리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카라반 리뷰 때도 많은 부분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스모크한 이렇게 뿌연 창이 있으면 무조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밑에는 당연히 카세트가 위치하고 유럽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보면서 이 창문이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면 이런 프레임 창들은 좀 고가의 창이에요. 고가의 창이고 다 프레임 창들이 적용되어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 이게 되게 작은 창에도 그게 적용되어 있다는 거. 자,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벤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리뷰할 때 냉장고 벤트가 위아래로 간격을 많이 띄고 있으면 무슨 냉장고? 타워형 냉장고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내 리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보통 타워형 냉장고는 145리터 정도가 기본
기본인데 얘는 훨씬 더 커요. 왜냐면 밑에 야채칸 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놨어. 그때도 제가 냉장고를 보면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만들어놨네 하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냉장고는 대포도 냉장고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도어예요. 도어인데 카라반 운영하여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카라반 높이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좀 힘든데 항상 그래서 발판을 놔요. 그게 은근히 귀찮아. 접이식 발판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또 접이식 발판을 장착하면 나름 또 하자가 생겨. 왜냐면 메인 프레임 셰시에 쭉 쇠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살짝 붙어 있는 거라 많이 밟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쳐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판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기호죠. 지금 차가 제조사에서 생산된 그대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 롤러팀 제조 공장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생산 라인에 이제 견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제조 공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왜 이게 잡소리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막 그거를 애둘러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표현을 찾지 못해서 다음 리뷰 때 꼭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조용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장을 견학하는데 라인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립하시는 분들은 막 열심히 조립하고 있고 그 옆에 카트를 타시고 쓰레기만 줍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롤러팀 그 라인에 딱 가보면요, 깜짝 놀라요. 바닥에 요만한 티끌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 공장 자체가 그래요. 제조 공장 자체가. 저는 무슨 식품 공장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곳에서 만드는 모터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감의 품질이나 막 그런 잡소리, 그런 퀄리티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견학하고 가서 보면서 너무 놀라고 왔다. 더러워지지 말라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 종이를 깔고 다녀서 이 종이 위에서 밟고 다닙니다. 보통들 그러냐? 안 그래요. 그냥 막 다녀요. 근데 완전 틀리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왜 롤러팀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네. 놀러팀 제피로 플러스 이파사 TL에 전면에 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작하는 샤시는 거의 이 차와 포드, 트랜짓 두 종류의 샤시를 써요, 기본으로. 유럽에서는 뭐 당연히 피아트, 듀카토 같은 차종이니까 경유예요. 그거는 경유고 얘는 휘발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모터홈 전용 샤시, RB 전용 샤시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지금 말했듯이 램플러마스터 여기 요 회사랑 피아트, 듀카토 당연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포드 트랜짓 그 정도가 기본으로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샤시를 보편적으로 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용 샤시와 그렇지 않은 샤시의 차이점, 바퀴가 항상 일직선이 아니다. 국내 모터홈 제작하면 안으로 푹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네,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출입문 반대쪽 측면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서비스 도어예요, 서비스 도어. 근데 저는 이 서비스 도어가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허드렛짐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젖은 것들, 예를 들어서 해변에 막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거나 내가 뭐 해변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했거나 뭐 슈트를 입었어요. 서핑을 했거나 그냥 여기다 팍 집어던지면 돼요. 그냥 팍 집어던지고 탁 닫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이 모터홈에 반드시 필요하다 주의입니다. 여기에 청수 주입구가 달려 있는데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잠겨 있으면 헛돕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일반적인 보통 카라반에서 쓰는 청수 주입구 뚜껑하고는 틀립니다. 오, 주입구처럼 따다다닥 잠길 때는 이렇게 편하게 잠기게 돼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가스통 적재함이에요. 철제 가스통 기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철제 가스통이 사실 국내에 수입되는 것들이 단일 규격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외관, 최종 외관이 어떤 거는 좁고 어떤 건 넓고 막 그래요. 약간 좁은 형 스타일을 두 개를 넣으시면 적재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컴포짓이나 좀 얇은 플라스틱 가스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두 개가 적재가 가능하십니다. 가스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 다 밑으로 빠지게끔 다 설계 다 해놨어요. 외부에서 220을 인입하면 내부에선 220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 꽂으면 안쪽에서 배터리도 충전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드려요, 그런 설비들은. 자, 여기 이제 창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실내 리뷰 때 보셨겠지만 2열 시트가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면 2열 시트에 창문이 있으면은 주행 중에 답답함이 덜 하겠죠. 요거는 주방 창문입니다. 이쪽에 다 프레임 윈도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콤비
콤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콤비 연통이에요. 실내 리뷰에서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콤비입니다. 콤비. 난방 방식은 콤비입니다. 콤비가 이제 뭐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콤비와 알대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콤비와 알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열을 발생하는 장치는 동일한데 알대는 라지엣 방식이에요. 소위 말해서 어릴 때 스팀 보일러 있죠? 그게 알대. 트루마 콤비는 그냥 히터에 온수기 기능을 합친 장치. 모터홈 같은 경우는 알대가 맞냐 콤비가 맞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알대는 얘를 데피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열량을 내는데 약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냥 추운 겨울에 팍 틀면은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슬슬 느낌 온다. 좀 이 정도입니다. 체감이 보통 그 정도 되고 이런 콤비 타입은 키면은 한 10분 내로 이렇게 훈훈한 게 확 느껴집니다. 과연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서 난방을 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바로 난방을 시키는 게 맞느냐의 이 의견은 사실은 분분해요. 한국 사람들이 콤비보다 알대를 선호해요. 왜 선호하는지는 도대체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습도계를 놓고 비교해봐도 동일해요. 습도도 동일하고 다 동일한데 알대를 선호를 막 하는 이유가 광고의 승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광고의 승리라고. 물론 이제 알대가 더 고가기는 합니다. 이 콤비는 알대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콤비의 한 표. 그리고 열량, 가스 소모량은 알대가 가스를 소모하는 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콤비에 비해서 배 정도는 더 많이 가스를 많이 소비해요. 그러면은 모터홈은 과연 콤비가 맞냐 알대가 맞냐 글쎄요.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침실입니다. 이제 침실에 안전 센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산화탄소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전 센서는 넣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안전 센서가 뭔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면 창문이 이 연통에 근처에 이렇게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 바람이 불면 혹시 이산화탄소가 여기로 치고 넘어갈까봐 창문이 닫혀 있을 때만 점화가 되게끔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 거리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센서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펜트 카라반이나 이런 명품 카라반들 타버트 뭐 이런 명품들한테만 설치되어 있는 옵션이죠. 이쪽은 아까 저쪽에서 열었던 서비스 도어인데 얘는 저쪽 여기였던 서비스 도어랑 조금 오픈 방식이 틀려요. 왜냐? 여기는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짜라잔. 예, 혼차 열려요. 그리고 쫙 가서 저쪽을 때리지 않게 딱 잡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스프링을 넣어놨어요. 난 진짜 이게 얼마나 단순해. 그런데 완전 메리트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적혀도 무리가 되지 않아. 짐을 넣다 보면은 과도하게 적혀질 일도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게 쇼버블을 설치되어 있다? 터지거나 무리가 되겠죠. 이 서비스 도어 하나하나도 정말 메리트 있고 이쪽에서 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냥 바깥쪽에서 정리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딱 퇴수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그냥 여기서 퇴수하시면 끝. 다시 한번 서비스 도어는 진짜 내 최애야, 최애. 자, 그러면 후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제피로 플러스 284 TL의 후면에 왔습니다. 제가 리뷰를 계속하면서 자꾸 계속 이러는 이유가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제가 여러 모터홈들을 제가 다 운영해 보고 국내 제작 모터홈들 뿐만 아니라 수입 모터홈들은 뭐 거의 다 해봤습니다. 뭐 유럽 모터홈들은 뭐 제가 아직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 미국 모터홈들은 제가 다 해봤어요. 어떤 모델이든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으면 요게 좀 떨어지고 요게 좋으면 또 저게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외관적인 면은 진짜 이거 딱 유럽 모터홈이구나 라는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 밑에 거 이거는 뭐냐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임시번호판 붙였던 양면 테이프 자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요게 여러분들 어떤 건 줄 아세요? 요게 네 군데 딱 달려있는 거 자전거 캐리어라든지 아니면 후미 박스라든지 어떤 것들을 장착하려고 아답터를 먼저 설치해 놓은 거예요. 어디 제품 거를? 피아마 거를. 네, 먼저 다 설치해 놓은 거라서 피아마 거의 캐리어를 구입하시면 그냥 여기에 딱 견인하시면 돼요. 한국 규격에 잘 맞게끔 라이트, 뭐 비상등, 보조 브레이크 제동 등 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패널의 자재는 GRP 구조예요. GRP.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FRP 구조라고도 합니다. GRP 구조는 장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장점은 보온력과 열 변형에 우수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수명이 엄청 길어요. 겉에 표면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게끔 설계되어 있고, 놀러팀 같은 경우는 제조 방식이, 결합 방식이 다른 회사랑 조립 방식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더 오히려 짜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후면도 저와 함께 잘 살펴봤는데 하나 빼먹었네요. 뒤에 후방 카메라 있죠? 여러분들 후방 카메라가 2개입니다. 여러분들 2개예요. 평상시 주행할 때는 뒷면을 봅니다. 뒷면을 보고 후진을 할 때는 밑면을 봐요. 그래서 2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후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놀러팀 제피로 284TL 모델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놀러팀 제피로 플러스 284TL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새 이제 해가 졌습니다. 겨울이라 이제 해가 짧은데 저는 요 시점이 사실은 여행 다니시기에 정말 좋은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계절과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초반에 처음 시작하는 요 시점은 항상 사람을 더 감성적으로 만들고 그 감성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또 자연과 함께 하려는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막 쭉 갖고 와 있던 그런 성향이죠. 그런 성향들을 이 아이 놀러팀 제피로 플러스 284TL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시켰을 수 있다. 어떻게?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톰이 이래이래해서 좋고 저래저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거를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모톰인 거는 확실하다. 이게 저의 마지막 총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놀러팀 제피로 284TL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지친 걸 털어낼 수 있고 감성적이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노년의 즐거움을 찾기를 강력하게 간곡하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GJ 알비센터 코리아 한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